얼마만큼 건강이 안 좋으면 그거를 평생 젊었을 때부터 하겠는가 생각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반 한참 혈기왕성할 때 생각하는 나 돈 벌어가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차 타고 술도 먹고 좀 다른 사람한테 과시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다 있잖아요, 한참적이. 근데 우리는 그런 거는 아예 그냥 남 일으로 생각하고 내 몸만 건강하면 여한도 없겠다 생각해서 내 시험이도 안 먹고 풀 먹고 생식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건강을 찾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오래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걸 못 얻기 위해 이게 내 역할이구나 라는 생각에서 여태까지 온 거예요. 서양의학과의 차이점 뭐냐, 이걸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의 현대의학은 서양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제도화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한의학은 70년대 됐어요. 또 그 이전까지는 한의학도 없었어요. 단지 옛날부터 5,000년 역사 속에서 할아버지들 건제빵, 약초, 환 만들고 뜸 뜨고 다 그런 거지. 나라에서 면허 안 줬잖아요. 대학이 이제 먼저 들어왔거든요. 그 나라에서 이제 대학을 설립을 하고 그걸 제도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그 건재하던 옛날 그 전통 민간 분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우리는 뭐냐, 우리 것도 제도화되자 해가지고 한약방, 한약방으로 먼저 허가를 줬지 않습니까? 한약방이 있어요. 있었죠. 예, 그 사람들은 의사가 아니요. 네, 예, 그냥 건재만 팔고 보약 같은 것만 팔고 하는 거예요. 그다 처방을 하면은 걸려. 그러면서 이제 한의사가 탄생하게 된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라에서 면을 주고.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그렇게 오래된 줄은 역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서양의학은 바로 서양에서 들어온 거고, 한의학은 원래는 그저 이렇게 양성화시킨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 사람도 의사 줄 수는 없어. 학교를 설립했으니까 젊은 애들을 다시 교육해서 국가고시를 패스해야 돼요.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럼 서양의학은 뭐냐? 이거는 증세 다루는 의학이지. 증세가 병이에요. 증세. 다 증세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안과, 내과, 애과, 이비인후과, 증세. 그래서 진단해가지고 약을 처방. 증세라는 것은 그 질병으로 보니까 이제 해부학적으로 우리 몸을 분전을 시켜서 보고, 예,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증세, 대증의학이지. 그런데 이 한의학은 조금 요거하고는 또 틀려요. 여기는 약을 쓰지 않습니까? 약 처방해요. 여기도 약 처방하는데 이건 한약을 쓰지 않습니까? 한약이 약초 뿌리 일반 옛날 그 신마이를 통해서 건재하면은 그거를 썼어. 그런데 질병을 보는 그저 질병과는 좀 틀리죠. 이거는 오직 국소적인 데만이다만 초점은 위험이면은 거기에 있던 그거. 한의사는 조금 틀려요. 종합적인 시각에서 조금 봅니다. 위장병 났는데 진맥도 하고 그러면서 위장병 났는데 국소적인 데다만 처치하기보다는 위장하고 관계된 다른 데다가 또 때로는 뜸도 뜨고 침도 놓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연관된 시각으로 봐. 우리가 말하는 이 자연의학은 어때요? 자연의학은 이 서양의학과 한의학은 의사가 개입이 되지 않습니까? 의사가 내가 고쳐줄게 되지 않습니까? 나 좀 고쳐주시오. 선생님 나 좀 고쳐주시오. 나 어디 아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진단. 아이고 의자는 위궤양입니다. 심합니다. 예, 요거 내가 약 처방할 테니 해줄 테니까 약국에 와서 처방 받아서 꼬박꼬박 드십시오. 그러면 거기 항생제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진통제도 들어가고 제산제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병이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식생활 불규칙적이고, 척추도 자세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씹지도 않고 막 먹고 의해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증세는 근데 그 생활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약 먹을 때는 좋았는데 염증도 많이 항생제에서 가라앉고 했는데 또
그 생활이 반복이 되니까 약 안 먹으면 나 못 살아.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종국에는 결국은 내가 고쳐야 되잖아요. 그 습관을 버려야 되잖아요. 습관을 버리지 않는 한은 약으로 임시 불은 껐다 하더라도 또다시 그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시 비만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만한데 그 양의한테 가면은 어때요? 심지어는 위장을 줄여주는 수술까지 하지 않습니까? 또 지방 흡입술도 하지 않습니까? 약 먹어서 또 식욕을 억제시키는 약도 먹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약 자체가 부작용이잖아요. 부작용. 그리고 또 얼마만큼 그건 한마디로 죄 짓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살찌우고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는데 북한에 그걸 살쪄서 해놓고서 살을 지방을 갖다 훑어내야 그걸 덜어내야 세상에 부모님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위장을 갖다가 놔두면 많이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게 위장을 갖다가 이제 줄여줘 안 되잖아요. 그럼 반성해야지요. 그러니까 내가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학은 누가 개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병나지 않게 돼 있고 병나도 나을 수 있는 내면의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합리한 생활을 통해서 내가 불러들인 거예요. 근데 바로 바른 생활, 수리적이고 균형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생길 수가 없어. 자연 치유. 그러니까 여기 상처나도 옛날에는 뭐 의사가 있고 뭐 약이 있으니까 놔두면 스스로 나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새는 여기 뭐 생채기 나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아이고 파상풍 걸려서 뭐 어떻게 잘못될까 싶고 그냥 그러니까 무조건 애들이라도 하면 들쳐없고 병원 가고 오니까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라 내 병 고쳐줬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선생님이 고쳐준 게 아니고 내 자연 치유력에서 나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의학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조금 고통도 좀 덜 느끼고 예? 조금 쉽게 낫는 거예요. 근데 쉽게 낫는다라는 것은 스스로 나으면 조금 고통도 따르고 조금 더딜지 몰라도 그렇게 나았을 때 내 자연 치유력이 방해를 받지 않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약을 쓰면 우리 몸은 할 일이 없잖아. 항생제 우리 몸에 있는 어떤 박혈구라든가 그런 거에 더 빨리 가가지고 상처를 아물게 하고 세균을 잡아먹고 그 역할이 그건데 자꾸 항생제를 쓰니까 내 역할이 없어. 의존형이 돼버려요. 의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꾸 면역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감기도 그냥 놔놓으면은 일주일에 낫는데 병원에 가서 약 먹으면은 7일 만에 낫는 거거든요.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 대신 좋은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때로는 약 먹어서 편하게 사는 그런 측면,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야. 필요할 땐 필요한데 너무 의존해가지고 남을 망가뜨린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내가 고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일반 기독교 같은 데도 하느님이 창조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병나지 않게 만들었고 병나도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병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가 불합리한 생활에서 온 거다. 그렇게 하시고 자연의학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내면의 힘으로 질병 치료하는 거예요. 증세가 병인데 이 자연의학은 뭐냐? 병이 없어요. 없고 병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조정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증상. 그래서 증상은 병이 아니고 요법인 거예요. 요법. 현대의학에서는 증상을 병이죠. 가려우면 가려움병, 설사를 하면 설사 안 하는 병, 변비가 있으면 변비되는 병. 거기에 따라서 지사제도 쓰고 다 쓰잖아요. 그죠?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몸에 문제 됐을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연 치유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항상 설명하는 게 보면 설사를 얘기합니다. 설사병. 이거 막 귀찮잖아요. 물 먹었다면 화장실 가고 화장실 하루에도 몇 번씩 가고 귀찮잖아. 아, 나 이거 귀찮아 죽겠네. 막 어디 갈라도만 화장실 찾으려면 아주 보통 일이 아니야. 그걸 먹게 하기 위해서 약국에서 또 그걸 처방받아서 약을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조금 멈출 수가 있어요. 근데 설사라는 거는 우리 몸이 문제가 있으니까 요법이요.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왜 설사합니까? 뭔가 먹는 것을 뭔가 안 좋은 걸 먹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상한 음식을 먹었다거나 또 몸에서 받아들이기 위한 여러 가지 독성 있는 걸 먹었다거나 갑자기 풀만 먹다가 기름기 있는 걸 많이 먹었으니까 그걸 몸에서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받아들이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몸이 다쳐. 그러니까 우리 몸에 온갖 물, 수분을 총동원해서 빨리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몸에 들어오면 다치기 때문에. 세균도 우리 강 선생님도 너는 식당에서 먹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독극물이 든 걸 어떻게다가 먹었단 말이야. 그러면 어때요? 그냥 몸에 퍼져가지고 죽어. 그러니까 토든가 설사를 넣으면 살아. 내보내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작동이 되잖아요, 우리 몸이. 그때는 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몸에 뭔가 잘못 들어왔네. 두를 게 들어야 되지. 몸을 이상한 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주인님이 다쳐. 그러니까 수분을 총동원해서 얼른 내보내자.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몸의 자연성이, 그죠? 우리 몸을 치유력이 작동을 해가지고 내 몸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요법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지. 약을 먹는 건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물을 먹어야 돼요? 물 먹으면 낫는 거예요. 물 먹으면. 물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 강 선생님도 물 먹으면 비만이 안 와요. 앞으로 물을 많이 드세요. 물 안 드시는 분들이 비만이 와요. 대사가 안 되니까 그래요. 이게 먹는 데 생각하는데 그렇죠. 한꺼번에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몸이 붓잖아요. 그죠? 붓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순환이 잘 되면은 혈액 속에 수분이 많이 있잖아요. 수분도 따라오잖아요. 따라와서 오줌으로 자꾸 배설이 돼야 되는데 피하 속에 이게 정체돼 있어. 그러니까 저녁에 뭘 먹고 나면은 또 여기 의자에 들어가서 이게 심장도 압박을 하고 하니까 순환이 안 되니까 자고 일어나면 손이 좀 뻑뻑하고 얼굴도 보면 부죽부죽하고 다리도 좀 그저 붓고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붓는 거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손을 내서 뻑뻑하다던가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냥 붓는 걸 무섭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몸이 전체적으로 순환이 안 돼서 수분이 못 나가고 정체되어 있구나 피하 속에. 그러니까 그게 붓는 거 그게 또 실질적으로 계속 대사가 안 되니까 또 살이 되는 거예요. 뚱뚱하고. 그러니까 먹었으면 팍팍 소비되면은 우리 몸에 정체되는 게 없잖아. 찌꺼기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 들어가는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어서 자꾸 빠져야 되는 거예요. 남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폐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아침에는 청소하고 치우고 나서 새롭게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치우고 지금 단식하러 오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대청소로 온 거예요. 대청소. 매일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토요일 날은 그냥 평일 날은 월화수목 금요일 날은 매일 학교 마치면서 분단별로 청소를 했어. 근데 토요일 날은 대청소를 했거든요. 왜? 조금 미지는 부분. 그러니까 매일 청소는 조식회지고 대청소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일일 단식하는 것이 일주일의 대청소.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이거 건강법 하는 분도 일주일에 일일 단식을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가장 좋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꼭 굳이 바쁜데
장기 단식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걸 권장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새 TV에서 뭐 간헐적 단식 어쩌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말을 만든 거예요. 예? 다 영업적으로 다. 예? 뭐 자기만이 연구를 한 것 마냥으로 바로 우리 이 자연의학, 리시의학이 다 그죠? 다 행하는 거예요. 막 간 청소 어쩌고 저쩌고 결국은 상업적으로 만들어낸 용어들이에요. 단지 그 자체 이상 몸을 청소하는 게 없고 뭐 간 청소해서 야채 과일을 갖다가 믹서해서 갈아서 먹고 어쩌고 그거는 그냥 말장난인 거예요. 물론 좋은 거지. 그러나 밥상이 노상 채소도 많이 먹고 그죠? 현미자연식하고 그 매일 간 청소하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런 사람은 너무나 일반적으로 화식이라든가 백미식에 길들여 있으니까 이따가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자라고 그런 건데 근본적으로 그 밥상을 바꾸면은 그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설사 그것도 그렇고 또 뭡니까? 열난다. 열날 때는 세균이 혈액 속에 들어왔을 때 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로 웬만한 건 치워지는데 설사로도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저쪽 적군이 굉장히 강해. 우리 몸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로 장내에서 유해 세균들이 막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내 환경이 어떤 우리한테 유익한 유산균이라든가 그런 환경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이로운 건 괜데 장내 환경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특히 너무 육식을 많이 먹는다든가 할 때는 거기 여러 가지 부패 발효해서 독종도 많이 발생하고 오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먹지 말라라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장벽을 뚫고 혈액 속에 들어와. 어이쿠 큰일 났네. 그때는 열을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사할 때는 우리 몸이 알아서 물만 공급해주면 되는 거고 열 날 때는 아이고 열이 오네. 그때는 도와주는 요법이 뭐예요? 열을 돋궈주는 요법, 각탕법. 좀 피곤하고 할 때는 발도 다 따뜻한 물에 담그기도 하지 않습니까? 각탕법은 무릎 밑으로 담그거든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따뜻한 물에다가 보통 한 30여 분 담급니다. 각탕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뜨거운 물에다가 다리를 담그니까 또 열이 막 나요. 열이 나니까 땀나. 그럼 땀이 비워도 돼요. 그래서 뜨끈뜨끈 알을 먹여가지고 이불 뒤집어 1시간 정도면 열이 팍 나면서 땀이 막 비워지죠. 그러면 열을 낸다라는 것은 땀을 통해서 체내 독소를 내모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너무 고열이 나잖아요. 막 40도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위험한 거예요. 그때는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 적군이 강렬해. 전쟁도 그렇잖아요. 전쟁도. 적군이 웬만할 때는 막 아군이 강하면 막 전쟁 치다 보면 불존하고 막, 그 건물도 막 파괴되고 막 수라장이 되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가 쓰면은 이제 다 물러가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잘 안 돼요. 너무 적군이 심해. 그럼 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화력은 지원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설사할 때는 물 먹고 열 날 때는 각탕에서 열을 더 돋궈주는 요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열로 더 안 될 때는 그 해열제를 쓸 수밖에 없어. 옛날에는 해열제도 안 쓰고 다 했는데 요즘 천연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러면서 일단은 관장을 해서 자꾸 밑으로 빼줘야 돼요. 그때 관장이 또 필요로 한 거예요. 그럼 열이 가라앉아 버려요. 애들 열날 때는 보통 어른들이 뭐 옷을 벗겨놓고 좀 차갑게 또 해주고 그러지도. 예, 그렇기도 합니다. 열의 정도에 따라서 너무 그래서 일단은 몸이 으스스하다 열날 때는 실제 옛날에는 감기 몸살기 으스스하다가 또 열이 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콩나물에다 고춧가루 풀어가지고 맵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뜨끈뜨끈 구두장에 가서 땀을 냈거든요. 그러면 흠뻑 땀 내고 나서 몸살이 끝나죠. 옛날엔 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거든요. 예. 그러한 자연의 방법으로 다 했단 말입니다.